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죠. 이게 진정세가 보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앞으로 1,400원을 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무역 수지 적자이겠죠. 지금 뉴스에서는 잘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8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94.7억 달러입니다. 1966년 통계 이래 역대 최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그냥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가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무역수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기미가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일단 수출을 보면은 꾸준한 감소세 있죠. 월별 수출을 비교해보면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감소를 했는데 특히 이 최근 들어서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는 유지를 했는데 지금 증가율이 한 자릿수도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수출에서도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겠죠. 이제 품목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자동차, 2차전지,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 이런 거는 되게 심각하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석유 제품도 저렇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석유 제품이 많이 상승한 이유가 석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가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석유 제품의 수출률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 석유 제품의 단가도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야 되겠죠. 석유 제품이 괜찮은데 이것마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거 좋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까요? 불행한 이야기지만 지금 반도체 수요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월별 매출 추이입니다. 6월부터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꺾인 게 그냥 단순히 상해에서 임시 봉쇄해서 혹은 글로벌 공급망이 조금 이상이 생겨서 일시적인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메모리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 수요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컴퓨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노트북에서 2020년도에 수요가 폭발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이렇게 수요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확 감소하고 있죠. 이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자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재고 자산이 꾸준히 쌓인다는 거는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쁜 신호는 뭐죠? 단가가 하락합니다. 이제 메모리의 단가가 하락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단가도 하락하고 어떻게 보면 재고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이 수출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회복하기가. 보시면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돼서 수출 상승,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석유 제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감소하고 이러면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소하면은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거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법 나왔죠. 우리나라 전기차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 자동차도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는 약간 정부에서 좀 대처를 잘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다 안 좋아진다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 국가별 EPS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냐 이거를 예상을 해보면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조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2023년도의 EPS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상한 것보다 더 악화됐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마이너스가 가장 심합니다. 우리가 가장 뒷걸음질이 심합니다. 과거와 좀 비교를 하면은 2021년도 이 회색 그래프가 2021년도인데 2021년도에는 우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제일 안 좋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좋은 부분도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제 반도체 수요 감소하고 있고 이 재고 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확 줄어드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진다. 그럼 또 뭐로 연결이 되나요? 달러 유출로 연결이 되죠. 그럼 달러 유출이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이게 또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을 떠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죠. 환율 사실 1,400원 넘는 거는 뭐 거의 예정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반전되거나 좋아지거나 그럴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좀 큰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환율하고 지금 무역 수지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러니까 손해볼 수 있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어떻다?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